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이 플렉트 그룹은요, 유럽 최대의 공조기기 업체입니다. 인수 금액은 15억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진짜 엄청난 돈이죠. 예. 근데 이 플렉트 그룹, 예, 공조기기 업체라는데 이 공조기기가 과연 여러분 뭘 말할까요? 왜 이거를 인수했을까요? 삼성이. 기본적으로 플렉트 그룹은요, 1918년에 예, 창업한 회사고요. 냉난방 공조 전문 기업. 이제 뭔가 탁 떠오르죠. 공조기기라는 게 뭔지. 냉방을 하든가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 플렉트 그룹은요, 특히 냉난방을 잘하는 공조기업인데 어디를 잘하느냐? 데이터 센터, 박물관, 공항, 병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생산 거점은요, 독일의 헤르네 지역에 있는 데다가 전 세계 14개국의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뜻이겠죠. 판매는요, 전 세계 65개국 이상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 세계가 여러분 인공지능 AI의 어떤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돈덩어리가 됐어. 돈덩어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분, 예, 반도체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잖아요. 예, 게다가 설비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잖아요. 이제는요, 공조 시스템까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조 시스템까지. 쉽게 말하면 수직 계열화 내지는 수평 계열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한꺼번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부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반도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부품과 설비에 여기에 공조 시스템까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여러분, 예, 놀라운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인가요? 10년가량 소비를 했잖아요.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경영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계속 뒤처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삼성 위기론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삼성 위기론을 뭔가 점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금 소멸시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은 설비부터 시작해서 부품이나 제품 그리고 전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까지 모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조가 넘는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수평 계열화 내지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167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올해는 194억 달러고요. 내년에는 227억 달러, 2030년에는 441억 달러. 연간 성장률을 보면 18%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성장세에 있는 시장에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반도체와 설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이제는 쥐어준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까지 이해해도 아마 틀리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플렉트 그룹이라는 독일 회사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공조기업이 1등인 회사입니다. 1등인 회사. 이런 1등인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12.2%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조 명가 이러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캐리어가 6.8%예요. 거기보다는 한참 높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1등 기업을 인수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실제 인수합병을 쭉 나열해 보면 2016년 11월에 하만이라는 오디오 전문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벌써 7년을 너무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았고 이재용 회장도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곳에 계속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속도 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법 리스크가 조금씩 해결되니까 2024년 5월에는 소니오라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리포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 7월에 옥스퍼드의 시만텍 테크놀로지도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지식 그래프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영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2월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국내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5월에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거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유럽 최대 공조 기업이니까 뭔가 앞으로 삼성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만은요 오디오 전문 기업이지만 결국 말입니다. 자동차의 전장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만을 인수하고 시너지를 많이 냈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플렉트 그룹도 인수하면서 AI 쪽에 시너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업인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경쟁에서 뒤처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조만간 초격자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서는 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도 대만의 TSMC에 일방적으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요.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삼성전자로 일부가 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뭔가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을 계속 지금은 전면에 내세워서 삼성그룹 전체가 좀 띄우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띄운다는 이야기는 자신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룹 회장, 그룹 총수를 못 띄웁니다. 그러다가 망신만 당하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뭔가 있다. 그런데 뭔가 있는 게
뭔가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예,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것도 그렇고요. M&A를 아주 크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놀라운 소식이 계속 전해진다면 지금 봐서는 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분위기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 기분 좋은 거는 그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 시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저는 이런 것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강자가 될 수도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제조를 잘하니까 제조 쪽의 역량도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 이것은요 시장을 이미 길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위기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요. 이것은요 이 위기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시장을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와 이재용 이거였어. 이게 뭐냐? 비전인 거죠. M&A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초격차 기술을 가져감으로써 해외 바이어들도 더 많이 유치하고요. 그동안 고전을 겪었던 파운드리 쪽에도 그만큼 경쟁력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회장을 전면에 내세울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이 말 오늘 명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